여러분 아까 저 144쪽 그 가등기에 관한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물론 거기 여러분 거기 그 2번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옳은 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144쪽입니다. 거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주등기를 해야 돼요. 주등기.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부기등기를 하고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가처분 당연히 주등기해요. 자, 그 다음에 처분권이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그 임시로 하는 거니까 가처분 등기 외에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이전 등기도 가능하니까 지상권 등기 있다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자, 당연히 뭐로 해야 돼, 이거. 원래 원칙은 가처분 등기 말소는 당연히 뭐예요? 그 촉탁 말소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직권 말소하는 것도 있는데 절대 신청해서 말소하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가처분 등기 경우 가처분은 뭐예요? 동각과 금전채권은 뭐예요? 금전채권은 당연히 가압류가 금전채권이지 그 가처분이 금채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모든 공유지분 소유권의 일부죠. 공유지분 가압류 가능하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 가압류 가처분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모든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없고 부동산 일부는 가압류 가처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까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가능해요. 근데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이 나오는 지분 있죠? 뭐 제 이제 암기방법 그 코드 보면 맨 뒤에 그게 나와요.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7개 지문이 나오는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그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몇 쪽에 문제를 넘겨서 자, 거기 그 152쪽에 등기 절차 강론이죠? 그 우리가 등기 절차 강론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등기법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게 되면 민법에 뭐예요? 민법 총론은 물권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되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은 이 강론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이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되면 일단 뭐예요? 총설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신청 뭐가 있어요? 신청 절차 부분이 있죠?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눠요? 이렇게 총론하고 강론을 이렇게 나눠요. 총론하고 강론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설 부분을 뭐예요? 총설 부분을 자,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자, 기본 의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등기 뭐라고? 등기 뭐예요?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무효되지 않고 유효하겐 유효 요건이 있고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 그럼 총론을 뭐예요? 총론을 몇 가지로 이렇게 뭐예요? 총론을 5가지로 나면 1번 원칙 있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1번 원칙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신청 뭐라고? 신청 적격이에요.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네, 신청인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서 플러스 자, 아니면 신청서를 우리가 신청 정보라고도 하죠. 자, 플러스 뭐예요? 첨부 정보가 있어요. 자, 첨부 정보가 있다. 첨부 서면 첨부 정보. 접수 받고 등기를 실행하여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면 등기를 뭐 하면 돼요? 각하하면 돼요. 자, 접수 실행 등기 완료 후의 조치 얘기입니다. 완료 후의 조치. 자, 그럼 우리가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중에 12문제 중에 어디에서 이 강론에서 보통 5문제에서 강론에서 5문제에서 7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강론 지금 문제 오늘 배우자가 하는 게 자, 지금 뭐예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소유권. 자, 뭐라고? 소유권 무슨 등기 하자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볼게요. 객체예요, 객체.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등기 대상 얘기예요. 등기 대상. 대상 얘기다. 그 대상에 배웠던 거 그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뭘 못한다? 보존 등기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기 몸안에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자, 이렇게 자기 지분만에 뭘 못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못한다. 아니게. 객체. 객체. 그다음.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강론 그래서 여기 152페이지 그 보존 등기 꼭 별표해 두시고 보존 등기 별표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단 뭐예요? 보존 등기 기본 의의가 있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거기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죠. 절차 쭉 나와요. 절차 나오고 등기 실행 나오는데 일단 거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보존등기의 객체를 보게 되면 자, 의가 이렇게 써 있죠. 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라는 것이죠. 최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최초라는 것이고 보존등기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원시득 있고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인데 일단 앞에 이제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 책에 나올 때 여기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엑셀 때문에 이제 생략된 게 아니라 거기 153쪽에 보시면 보존등기 절차 그래서 자, 신청하는 경우 단독 신청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거기에 그 두 번째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때는 보존등기자는 153페이지입니다. 자, 니은 신청인 중에 A 대장 나오고 점이 두 번째 점일 때 자, 이렇게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때는 자, 소유권 보존 등 공유나 전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등기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공유자 전원을 표시해서 전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단, 그 줄치세 그게. 단, 자, 공유자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뭘 못한다고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를 못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따로 떼서 이걸 뭐라 얘기해요? 객체라고 얘기한다. 객체. 그래서 절대 이 보존등기는 어디에서 이 대상에서 배웠지만 절대 부동산 전부 갖고 하는 거지 부동산 일부 갖고 하면 안 되고 자, 뭐라고? 자기 뭐라고? 지분만에 뭘 못한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 못한다. 이제 그게 객체예요. 이거 붙여보고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 나오죠. 신청인. 받은 거 신청인은 뭐예요? 신청인은 이게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예요. 보존등기는 뭐라고? 단독 하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신청인 여기서 배웠죠? 신청인. 여기. 그래서 여기 신청인 배울 때 뭐라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와 가보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신탁해 놓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또 이제 뭐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주등기 당연히 주등기죠. 물론 보존등기가 주등기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각종 권리 중에 소유권,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저당권, 변경등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변경등기, 경경등기 배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부동산 표시 단독이고 권리 변경만 공동이라 했죠. 자, 이런 건 뭐예요? 그다음에 등기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등기 종류 배울 때 자, 이게 등기의 형식이한 분류 중에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래서 자, 등기 뭐를 배웠어요? 이거 실행을 배웠죠. 실행을 배웠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주등기 말소등기 언제나 주등기 자, 등기 실행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먼저 머릿속에 이해해둬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사항이니까 아예 자신 없으면 뭐라고 강론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면 이 등기법 중에 뭐예요? 등기법의 반 정도를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존등기 이제 중요하다 했어요. 별표 꼭 해두시고 자,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한다. 소유권자가 원시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 등기부를 만드는 이유는 팔아먹으려고 등기부 만든다. 그게 이제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자, 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대장상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이 사람한테 1억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이 갑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하면서 뭐예요? 소송하면서 개인이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이 부동산 소재지 뭐예요? 소재 등기자 이 어디에 자, 이 등기소에 자, 뭐예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에 뭐예요?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이거를 뭐예요? 등기를 뭐 하게 되면 이 촉탁을 하게 되면 자, 어디에 자, 이 등기부에 이 가압류를 기재하기 가처분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자, 이 부동산 표시를 쓰고 1번 누가 앞으로 1번 이 갑 앞으로 뭐 한 다음에 이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합니다. 그럼 직권을 보존등기 마친 다음에 이 가압류 가처분을 기재하죠. 이런 가압류 가처분을 기재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직권 보존등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줄 쳐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써 있죠. 촉탁이 있거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거기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직권 보존등기 특례라고 제목이 있어요. 무슨 특례라고? 직권 보존등기 특례다. 직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직권 보존등기 특례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 뜻등기를 말소할 경우 우리가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 거기 공동주택의 자 구분건물 소유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건물 소유권자들이 뭐 하자는 게요. 이 하나의 101호를 자 관리사무실 공용부분으로 이렇게 놓자. 자 예컨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독서실을 이용하자라고 건물 하나를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규약을 설정해서 그 규약상 공용부분. 이 규약상 공용을 만약에 이 세 사람의 규약을 폐지하면 이제 건물 팔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 이게 공용 부분일 때는 표제부만 두니까 자 이제 뭐예요? 당연히 팔아먹으려고 공용 부분을 폐지하면 새로이 보존등기 등기부를 갑구를 둬야 되겠죠. 보존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이제 작년에 나와갖고 이제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 뜻을 규정한 규약을 멜부할 때는 폐지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니까 자 표제부만 뒀으니까 그 공용 부분이라는 말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갑구의 새로운 취득자 명의를 뭐 하는 거 이제 보존등기 한다. 팔아먹으려고 보존등기 해놓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전등기 형식인데 당연히 뭐라고 갑구가 없었으니까 무슨 등기 형식을 하라는 게 이거 보존등기 형식으로 등기부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 절차 신청 단독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고 그럼 단독이라 동그라미 치면 거기 그러면 써 있어요. 자, 보존등기는 의무자가 없으므로 권리자가 뭐예요? 단독을 하는 거예요. 신청 정보의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원인 행위가 없다는 게 내가 내 건물 짓고 내가 하는 거니까 누구하고 계약 맺었거나 그런 사실행위 같은 게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 원인 자체가 없다. 날짜도 없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청인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이 보존 등기는 몇 가지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대장 가지고 무슨 등기 할 수 있고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대장 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지고 할 수 있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이 뭐라고 수용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예요? 특별자치도 있어. 특도. 자,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청장 있죠?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토지는 절대 안 돼요.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 토지는 안 돼. 뭐만 건물만 뭐가 하나다는 게요. 건물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뭐예요? 자, 이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자 뭐에 대해서만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이렇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건물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예요? 대장이 뭐라고 네모나게 이렇게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 대장이 네모나게 꼭지점이 4개 있죠? 항상 그런 연상을 해두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 할 때는 대장을 꼭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이다. 근데 자 토지나 건물에 4사람이니까 대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4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장상 이렇게 뭐예요? 대장상. 자, 이런 식으로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최초로. 자, 대장상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뭐라고? 소유자로. 소유자로 뭐한 자? 소유자로 뭐예요? 등록된 자. 뜬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 자,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있죠? 그 밖에 포괄승계인. 이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자, 상속인도 있고 회사합병 있죠? 회사합병도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포괄승계인 이야기하면 우리 시험 문제 하는데 포괄자 들어가서 외우기 편하게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포괄유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대장상 이런 식으로 대장에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만약에 매립해서
자, 이렇게 대장이 생겼으면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돼 있죠?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뭘 짓고 신주건물 짓고 자,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소유권자로 등록이 됐죠?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보존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연역적으로 대장에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라 대장에 소유권 무슨 등록?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된다 있죠? 이전 등록된 자. 이전 등록된 자. 그죠? 또는 상속인 있죠? 이 사람은 뭘 못하는 게 상속인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왜? 우리가 연역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6.25 때 B29E가 뭐예요? 비행기 폭격하고 막 쭉 하면서 우리나라 등기소도 파괴됐겠죠? 물론이 나왔고 등기소가 물에 잠겨갖고 뭐 그 등기부가 유실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보존 등기 못해요. 왜? 대장의 소유권 이전 등록 때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니까?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자, 이 사람이 안 해주면 당연히 뭐 상속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예외를 줬어요.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렇게 뭐예요? 예,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뭐예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왜? 옛날에 자유당시였대. 일본님이 패망하고 자, 일본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에서 부동산을 뭐 했어요, 이거? 옛날에 일본 놈들 거를 다 몰수를 했어요. 일본 놈들 몰수를 해갖고 이제 뭐 했어요? 당연히 몰수해서 자, 농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농지를 나눠줬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때 뭐예요? 이때 자, 뭐 했다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이전 등록을 해줬다면 이 국가는 보존 등기 안 해요. 그 인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장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어디에 최초로 뭐예요? 소유권자로 최초로 등록된 자. 이분이 사망하시면 갑이 사망하시면 누구 이거? 상속인. 자, 그 다음에 이 갑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자,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이 가능해. 네 사람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항상 뭐예요? 머릿속에 공부라는 게 꼭 책상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모난 거 헤드폰 보더라도 항상 뭐라고? 네모난 거 보면서 뭐라 하면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통 시험이 자, 이 2차 시험은 자, 2차 시험의 1교시가 그 공법하고 중개사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2교시가 이제 공시세법 봐요. 그러니까 이 공시세법 4시 20분까지 해야 되니까 또 보통 3시부터 4시까지 있죠. 인간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뭘 보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뭘 보라고 자, 이 공시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뭐예요? 자, 이 암기 제 그 카페 저 있죠? 아마 그 저 우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저기에 올라가면 그 암기 방법에 그 내용을 보고 반복적으로 계속 뭐예요? 반복적으로 암기합니다. 암기하시고 여튼간에 최초 상속인 포괄 이중 뭐예요? 국가로부터 뭐라고? 이전 등록 그렇게 좀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의 그 153쪽에 그 등기 신청에 대해서 첫 번째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대장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직접. 그렇게 피상속인이라는 단어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이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두 번째 아까 봤고 자, 세 번째 대장의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못한다 그랬죠? 최초의 소유권자가 보존 등기하면 이전 등기하는데 자, 단 줄치세요. 뭐라고? 단 대장상 이전 등록자이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한테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누구한테 받았다고? 국가한테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판결은 안 되는 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돼요. 안 되는 거 제대로 외우는데 하나만 외우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건축물 대장상 아니면 토지 대장 이 토지 대장상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고 자, 대장이 새로 만들어졌고
소유권자가 써 있어야지만 이거 가져가서 보존등기해야지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존등기를 이게 누락되면 보존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땅은 국가가 나래요. 왜? 자, 국가를 형성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에 땅이 없는 바람에 그 땅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뭐예요? 아랍 쪽에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렇게 얘기하죠. 이 팔레스타인들은 땅이 없어갖고 맨날 이스라엘하고 뭐 이스라엘한테 빌붙어갖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국가가 아니니까 이 대장상 소유권을 만약에 누락했다면 자, 이 상대는 누구냐면 땅은 국가가 하나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토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갑이 뭐예요? 갑이 신축 건물 줬는데 이게 건물 줬죠? 근데 대장상 이렇게 대장상 소유권이 뭐가 됐다는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럼 상해 누굴 이거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법에서 명시했어요. 뭐라고? 자, 지방세 거들라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는 이 지금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누구 상대로? 당연히 뭐예요? 그 지자체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판결은 절대 뭐예요? 판결은 자 시험 문제 꼭 외울 게 그거예요. 뭐는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자 이렇게 국가 또는 누구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있죠?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확인 판결 갖고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그러네.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나 뭐예요? 건축주 상대로 이 판결 얘기 나오면 무조건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 받으면 안 돼요. 건물은 누구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미등기 수용은 당연히 가능하죠. 미등기니까 수용할 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시사 얘기는 연역적인 얘기예요. 무슨 연역적인 얘기냐면 옛날에 옛날에 서울특별시 있죠? 이 옛날에 서울시에 한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 그 종로 자, 그다음에 청계천 을지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종로가 청계 을지로인데 이 청계천에 판자촌이 있어 갖고 이 청계천에 판자촌을 뭐 했어요, 이거? 당연히 청계천에 그 판자촌을 철거시키고 자, 우리 훌륭한 뭐예요? 자, 박경께서 복개도를 만들고 여기 살던 사람이 어디로? 상계동. 그 다음에 저기 성남시. 자, 분당. 성남시 수정구 쪽. 그 다음에 중앙대 쪽, 흑석동. 그 다음에 봉천동. 그 다음에 서울대 쪽 들어간 신림동, 난곡. 이런데 뭐예요? 이런데 어디에다가? 시 땅의 산에다가. 이 산에다가 뭘 짓고 살았어요, 이거? 무각 판잣집 짓고 살다가 자, 선거 때 되면 좋은 수익 기다린다고 전기 넣어주고, 수도 넣어주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뭐예요? 개발 바람이 불어갖고, 여기도 뭐 했어요? 이거 아파트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딱지죠, 딱지. 인천 쪽에서는, 옛날에 인천 쪽에서는 피라 했어요. 조개피 인천이니까. 그래서 육지는 딱지라 그러고, 지역 쪽으로 바다 쪽은 피라 그래. 자, 이거 이제 문제 됐죠,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분양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은 항상 시땅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만. 옛날에 뭐 세금 냈던 확인서 있죠? 그런 거. 그래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이런 확인에 의해서 토지라고 그러면 틀려보죠. 군수 확인서 하게 되면 건물입니다. 군수.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53쪽에 B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랬을 때 자 판결이란 미등기 토지의 신청인의 소유물이죠. 왜? 보존등기는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왜? 원시적인 사람 소유권자가 하는 거니까. 왜? 땅 팔아먹으려고 건물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소유를 증명하는 자. 그래서 거기 공유물한 판결도 가능하다는 게 불문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 거기 154쪽에 자 그 네 번째 좀 두 번째 있죠.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 하며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표시가 일부 누락해서 소유권을 뭐 할 수 없을 때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줄 쳐보세요. 자 누락이 됐다 그러면 토지일 때는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해갖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내면 돼요. 근데 거기 줄 치세요. 건물의 경우는 시장 무수청 상대로 판결을 해당하지만 국가나 건축 허가 명의를 상대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놨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듣고 왜 이러니? 안 되는 판결 하나를 또 뭐라고?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건물은 국가 또는 건축주 상대로 확인 판결.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수용은 당연히 자,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미등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거? 자,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기된 것은 이전등기 하지만 그건 좀 이따 보자. 그다음에 거기 특별자치단 시장분수청 나오죠? 그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줄치세요. 뭐 경우에 한다?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자, 거기 자, 어디 155페이지 그 토지 건물 보존등기 동일한 내용 이렇게 써놨죠? 동일한 내용은 이제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봤지만 자, 앞에서 뭐예요? 절대 뭐예요? 여기 그 153쪽에 그 단독 신청하는데 등기원이가 날짜 쓰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원이가 날짜 쓰지 않는 거 그건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뭘 쓰지 않는다고? 등기원인가 일자를 쓰지 않는다. 보세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대로 거기 직권보존등기 특례 그 아까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보존등기 한다 그랬죠? 그런 내용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의무자가 없으니까 거기 155쪽에 박스 안에 보존등기 시 첨부할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써놨죠? 첨부할 정보가 아닌 것 하게 되면 특히 거기 1번에 그 토지 거래하고 와서 그런 거 거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감인명과 등기시필 정보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거기 156페이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보존등기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자기 소유를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자, 당연히 뭐라 했어 이거? 건물은 절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절대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자, 뭐 할 수 없다? 국가 상대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2번은 뭐라고?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에 여기 나오죠 이거.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 3번에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할 경우에 당의 토지가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에서 3번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 판결이에요. 거기 두 번째 줄에 판결 나오잖아. 하여튼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만 아니라면 건국판만 아니라면 판결이란 단어가 보존등기 문제 나오는데 뭐가 아니라면 건국판만 아니라면 다 뭐가 하나다 이게요. 자, 그 3번에 그거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뭐 해달라는 말소해달라는 뭘 가지고도 판결 갖고도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3번의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무조건 판결만 나오면 뭐가 아니라면 건국판이 아니라면 보존등기가 하나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보존등기 할 때는 나머지 표시하는 게 동시한다. 이렇게 써놨죠? 동시한다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뭐예요? 구분 건물이라 하는 것은. 자, 어차피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토지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 건물이 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뭐예요? 전체적으로 일동 전체 표지해부하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전위부분 표지해부하고 내가 갖고 읽고 있죠? 이렇게 다 전체를 모여놓고 전체를 묶어놓고 이걸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 1등기 용지라 그랬어요. 이게 다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뭐가?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그러면 하려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내 것만 일부 구분 건물에 일부 뭐라고? 일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건물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플러스. 자, 이 사람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를 안 해놓으면 이 땅 위에 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나머지 건물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뭐라고? 나머지 건물에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라도 표시 등기라도 동시에 된다. 표시 등기. 그 얘기예요. 지금 표시 등기.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표시 등기를 동시한다.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이 촉사있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이거.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 딱 네 가지죠? 네 가지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주택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다?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직권 보존 등기 특례 여기 하다 지웠죠? 지금 지웠는데 직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이 보존 등기 중요해요. 자, 올해 또 시험에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 자 천천히 꼼꼼히 잘 살펴갖고 그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전 등기 하겠습니다.